개포시험 재건축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개포시험 추진위원회 대표 이명호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 상당히 수고해주신 우리 조합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저녁 때 좀 부탁을 드려놨던 게 있는데 지금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장의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잠도 못 자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에어컨 옵션 팔이에 있어가지고 가격 비교표를 포함시키고 본문은 보시다시피 공동구매의 경우 훨씬 더 저렴하고 나은 제품들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 시공사는 10여 년 전 모델인 구닥다리 거실 에어컨 한 대를 무상 제공이라며 꼼수를 부립니다. 마루 역시 무상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걸레바지, 목창호 가구 등은 색상 선택이 없기에 잘못하면 실내는 빌라처럼 알록달록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 선택의 기회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바꿀 수 없도록 만든 교활한 술수입니다.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 간의 세대별 내부 마감재 차이가 무려 5천만원 정도입니다. 즉 조합원이 같은 세대 내부 마감재로 그 사양을 맞추려면 세대별 수천만원 유상 옵션 장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께 발송이 될 겁니다. 자세하게 좀 읽어봐 주시면은 여러분의 선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얘기를 몇 가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은 개포 2단지는 기존 무상 옵션에다가 추가 2가지 무상 옵션을 더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즉 2단지는 30평대가 에어컨 4대가 무상임에 반해서 개포 시험은 한 대뿐입니다. 2011년도 출시된 모델. 이렇듯 삼성은 오직 폭리를 취할 공리만 하고 있고 무능한 조합은 한술 더 떠서 임원들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옵션 행사를 진행하고 벌써 과태료만 2번 물었습니다. 옵션 팔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있을 많은 옵션들과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계속 의뢰 입장에 대해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조합원 여러분, 각자 갤러리를 방문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히 심사숙고를 하되 잠시 신청은 보류해 주십시오. 이 같은 내용은 이제 본론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6시간 이상을 고생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조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라든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실제 이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현재 이 한 페이지에 대해서 2명, 3명이 검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결국은 돌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문자 메시지 발송이 좀 뜸해지기도 했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싶습니다. 개새끼 소새끼 해가면서 다 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부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나름대로 조심을 하지만은 제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삼성물산의 과도한 에어컨 옵션 팔이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무능한 조합과 영악한 시공사의 합작품입니다. 이게 뜯어보면 상당히 이게 중복 지출을 교묘하게 감춰놔서 여러분들은 싼 듯이 사는 에어컨이 남들보다 무진장 비싸게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사면은 뭐 행복하시겠죠. 매트릭스에서 그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어떤 때는 빨간 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파란 약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 형태는 이제 기본 설치에다가 이제 안방이라든지
침실을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설치 에어컨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밑에 150만원으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해놨는데, 시공사에서는 이게 100만원인지 15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보수적으로 가장 작은 금액, 적당한 금액을 산정한 게 이제 한 15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너무나도 많은 타입과, 그러니까 평형별 타입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옵션 2종 84 타입의 예를 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무풍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 설치 150만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삼성물산에서는 안방과 침실과 침실 툴을 합쳐서 43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옵션 2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상당히 그냥 큰 업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더니 제시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더니 435만원짜리가 426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원래 거실 에어컨이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치해 주는데 426만원이라는 거고요. 근데 삼성물산에서는 이미 거실 에어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모델만 약간 바꿔서, 근데 몇만 원 차이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명목하에 435만원입니다.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옵션 2와 제가 견적을 받은 업체 B의 에어컨 모델은 동일한 삼성 모델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봐보면은 그래도 시공사에서는 435만원이라고 페이퍼에 기재를 했고, 저는 이제 견적서에 426만원. 일단은 9만원만 저희가 좀 싸게 받은 것 같고, 시공사는 9만원만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150만원을 추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은 159만원 더 비싼 거를 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 2를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이 무풍에다가 이제 공기청정 타입을 플러스 시킨다 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이 무풍이라는 거는 실제로 제가 삼성 측에 얘기 들어보니 현재 있는 에어컨의 기능에다가 무풍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필터가 들어가서 이제 공기 정화를 한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필터는 아니고 그 전기로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먼지라든지를 이제 태워서 없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전기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하겠죠. 근데 여러분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태워서 없앤다. 공기 중에 먼지, 미세먼지 같은 걸 없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어프로치가 되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고, 다만 이런 기능을 누가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가격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나왔는데, 삼성이 이렇게 나쁜 제품을 만들진 않습니다. 좋은 제품 만드는데 그만큼 상술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시겠습니다. 150만원, 옵션 2를 564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는. 무풍 공기청정 타입, 옵션 2. 그 다음에 84 타입입니다. 평형으로 치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564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는 513만원에 받았습니다. 시공사 옵션이 51만원만 비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01만원이 더 비싼 꼴입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150만원 이상 200만원의 바가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치 거실 에어컨이 150만원이 이미 공사비로 부담이 됩니다. 그 시공사 단독의 옵션 8의 행사 가격이
일반인인 제가 공동구매로 알아본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비싼 가격, 경쟁의 부재, 조합의 관리 능력 부재.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조합을 방관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저희 올시초 회원들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 항상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기만 합니다.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런 진실을 아셔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모르세요. 그리고 또 알려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가격을 좀 검토하면서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아주 끔찍한 현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타입별로 신청서를 받았을 겁니다. 84타입 세대를 소유하시는 분은 84타입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분은 84타입 신청서만, 74타입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74타입 74타입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지금 새벽 4시 40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걸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게 작업을 갖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새벽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9타입도 49타입 소유하신 분은 49타입 신청서만 받으셨어요. 저는 59타입입니다. 59타입만 받았는데 다 제가 조합원님들께 다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보여달라 라고 확보를 해보니까 74타입이 84타입보다 더 비쌉니다. 445만원을 74타입에다가 옵션 2로 제시를 했고 84타입에는 434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74타입은 84타입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11만원이 더 비쌉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제 눈이 침침해서 잘못 받는가를 의심해서 저희 천인통에 있는 조합원님들께 공개를 하고 다시 한번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 눈이 삐꾼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 눈이 삐꿀지는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사에서 이제 발송해준 이제 브로셔 설명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니까는 마침 모델명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명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74타입은 020 모델입니다. 그리고 84타입은 032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비 전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2kW, 그 다음에 이게 3.2kW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방에 들어가는 에어컨 모델이 이렇게 다르고 거기에 따라 용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84타입용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더 용량이 커요. 실제로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근데 왜 74타입이 더 비쌀까요? 이 74타입, 84타입 가격 차이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020 모델과 032 모델이 모든 평형 타입의 기준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청서 자체가 완전 날림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충 그 호구들한테는 뭐 A라는 호구가 있고 B라는 호구가 있는데 이 사람 두 사람한테 내가 가격을 다 공개를 하면은 서로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상대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당신에게 싸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호객행위를 하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가격, 자기들이 들어오는 동일한 가격이거든요. 파는 걸 어떻게 파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가격을 분명히 다르게 들여왔고 이게 비싸고 싼 걸 아는데도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갈 거야.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해 보겠어? 꼼꼼한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올시주는 꼼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가격은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이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삼성에서 이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좀 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가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뭐, 섣불리 제가 속단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기우길 바랍니다. 기우. 그리고 이제 안방 크기는 이제 74 타입이나 84 타입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84 타입의 용량은 또 74 타입보다 1.6배가 더 큰 에어컨을 집어넣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84 타입이나 74 타입이나 그렇게 방 크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1.6배가 더 큰 걸 집어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량이 커지면 가격이 비싸고 용량 원가 자체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근데 그만큼 더 받아먹을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4 타입도 싸다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00만원은 적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여기서 제가 농담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에어컨을 1.6배 큰 거를 사용하도록 해놨으니까 안방을 84 타입은 74 타입보다 1.6배 더 늘리도록 시공사에 제가 요구를 한번 해봅니다. 농담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기본 설치 거실 에어컨을 삭제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환급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장 조사를 여러 군데를 해보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게 현재 삼성에서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2011년도 모델인 에어컨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이 거실 에어컨이 없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특히나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나 300만원 이상을 갖다 더 깎아가지고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 에어컨으로 삼성 그 2011년도 모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참 제가 컨택했던 분들도 참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어떤 방법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일단 실외기를 분리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실외기실에 차단기를 2개 이상 설치를 하도록 최소한 2개는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나마도 실외기를 우리 쪽에서 제공을 하면서 싼 가격에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에어컨 냉매관 분배기가 안에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조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공사 삼성에서 나오는 브로셔에 있는 말처럼 천정을 뜯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그린라이트가 있는 게 그러면은 아예 그 애물단지를 삭제를 시키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삭제를 제가 요구를 했던 거고 그게 정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거실에 있는 걸 삭제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입주할 적에 그냥 우리가 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정식으로 그 시공사에다 요구하는 겁니다. 진짜로. 기본 설치 에어컨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포 2단지 같은 경우는 전실에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한 개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어쨌건 기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 모델인지 2017년도 모델인지는 저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쪽은 우리보다 나은 가격에 공사비에 보다 고급화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에어컨도 모두 다 설치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고급화를 얘기하지 돈은 돈대로 들이고 돈 들여서 고급화 누가 못합니까? 나라도 해요. 근데 재건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중요한 거는 고급화를 하되 돈을 적게 들이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끌어야 됩니다. 말이 또 이제 또 딴 데로 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분배기를 밖으로 설치하라는 얘기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벽 안에서 분배를 따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 벽이라든지 천정을 갖다 뜯고서 시공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좀 별도로 냉매관이 실외기실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은 그게 좀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는 없었던 이제 주방이라든지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냉매관 설치하겠다는 계약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그 우리 각 방마다 다 들어가는 걸로 계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방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당히 그 미끼를 잘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죠. 주방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그 도면을 봐보니까 과연 그게 필요한가는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와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시공사나 조합이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왜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왜 지금 와서?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랑. 왜 지금 와서 주방에다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는 냉매관은 안 깔아주겠다라고 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기본 설치 예정되어 있는 거실 에어컨 삭제를 하고 환급을 해주고 또는 주방 위치에다가는 냉매관 설치하고 남는 돈만 환급을 해주십시오. 그 정도면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고발하는 내용인데, 삼성은 우리에게 무상가전을 57억 원 정도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시가로 따져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2015년도 관리처분 총회 당시만 해도 있었던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김치냉장고 같은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싹. 언제 없어졌냐면은, 지난번 이제 총회 때, 슬쩍, 그 아주 그냥 테이블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냥, 있던 게 없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합이나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어, 새로 생기는 건 몰라도 없어지는 거는 어떤 게 없어진다라고 커버 페이지에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서 우리 연세 드신 조합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바쁘신 조합원님들에게는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됐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B블럭 지하 주차장 역시도 있던 게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합과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B블럭 얘기도 잠깐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제가 책임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조합이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B블럭 조합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뛰어주셔야 제가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이 됐던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 맡겨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B블럭을 소유하고 계시는 조합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그 A블럭이라고 일컫긴 하는데 어쨌건 그쪽 지역을 소유하고 계시는 조합원님들도 우리 그 126동에서 131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조합원님들의 그 앞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 총회에서 어떠한 식으로라든지 간에 조금 더 공평한 내지는 우리 재건축의 이익이라든지 손해를 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삼성에 대해서 한번 또 고발하면은, 작년 말에 영하 15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또 들켰어요. 우리 조합원한테. 그래서 이제 저도 강남구청에다가도 공문 보내서, 이런 거는 이제 어쨌건 공정관리에 입각해서 한번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그날 있었던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스럭이라도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내리면은 강남구청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정도로 제가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회신이 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공사 측으로, 문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합은 여태까지 한마디 없다가 얼마 전에 문자 메시지 하나를 띡하니 보냈더라고요. 공정, 어디 입각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당시에 저한테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진짜 콘크리트 부스럭이라도 하나 나오면 강남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조합을 책임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건 조합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임기 만료된 조합장에게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에어컨 옵션 행사는 우리 조합에서 이사회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류에 대한 심의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어컨 옵션 판에는 여러분을 등쳐먹기 위한 조합의 방기 플러스 삼성 단독의 첫 번째 시도라고 봅니다. 왜 제가 첫 번째 시도라고 하냐면은 예전에 대의원에다 우리 권한을 위임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주방 50억 원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선택권도 없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도 100%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50억 원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삼성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국은 최소한 30평대, 30평, 34평대 조합원님들에게는 그나마 선택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선거라든지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가지고 뜻있는 대의원님들이 사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대의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9월달에 대의원 뽑는다고 총회했던 거 아시죠? 그 대의원 뽑히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뽑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진짜 뽑혔으면 지금의 대의원은 22명이나 다시 또 뽑아야 됩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결정적으로 총회에서 성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있나요? 어찌됐든 당시에 이제 대의원들이 사퇴를 해서 대의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시공사는 조합을 통해서 우리를 등쳐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현재 잉여 재원이 한 300억가량, 제가 추정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00억가량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대의원회가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지출만 남은 거죠. 호주머니에서. 분담금 지출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호주머니 지출. 그 첫 번째 사례가 에어컨입니다. 왜냐? 지금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의원회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대의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삼성이 직접 해먹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대의원 사태가 없었으면 진작에 여러분은 1000만원에 에어컨 5개 달고 속만 썩였을 것이다 라고 해놨는데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이번에 나눠준 그 삼성의 그 설명 자료 보시면은 삼성 시스템 에어컨 옵션 판매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아파트 이름이 언제 바뀌었나요?
삼성은 미리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천장 뜯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매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강매라도 하죠. 대연해가 있었으면은 작년 말에 여러분들은 에어컨, 거실, 안방, 침실 1, 침실 2, 주방 5개를 1000만원에 달고서는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게. 요번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개포소형 재건축조합 대의원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OCG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대의원 후보로 나오실 분들이 벌써 50명 정도가 지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추천해 주실 분들이 200여 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다 모였어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도 저희들의 우려와는 달리 공정한 분들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이번에는 반드시 대의원을 구성을 해서 잉여 재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못하게 하고 실제 우리들의 주권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벌써 2월 17일인데 지금 5시 2분입니다. 이따가 오후 1시에 내면 갤러리 옵션 파리 행사장에 제가 갈 겁니다. 그쪽에는 약속은 없지만은 저는 조합원의 입장으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OC추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여성분 한 분이나 2분 정도 그 정도만 가서 일단은 그 책임자를 이제 만나려고 할 겁니다.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컨에 국한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불매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공사와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으니까는 이런 정도로 좀 해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선택권을 좀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재 당장 해야 되는 거는 거실 에어컨의 삭제입니다. 삭제하고 환급을 못 받아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기청정 에어컨은 거실에, 그 다음에 일반 에어컨은 아이들 방에, 그 다음에 안방은 안 달고 싶으면 안 다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섞어서 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섞어서. 그리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LG 것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거실 에어컨을 삭제하는 겁니다. 거실 에어컨 그거는 베이트, 미끼, 그리고 심 박아놨다라고 하죠. 못 박아놨다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혜택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150만원이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봐보면 150만원이 아니라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책정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아마 오늘 휴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실 수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서 확실하게 제가 지적했던 것들을 한번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택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신청이라든지 계약의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아마 기간은 신청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삼성에서 안내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이거든요. 신청 기간 내에 처리하는 거. 신청 기간이 끝나면은 그쪽에서는 처리를 받아주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처리를 못한다고 할 겁니다. 어쨌건 오늘 가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후 1시에 저를 좀 도와서 삼성물산의 책임자를 좀 나오게끔 하는 것까지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커다란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생각보다 지금 오랜 시간 그, 방송을 갖다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새해 인사도 조금 늦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